안녕하세요. 한국사 교과서 함께 읽어주는 채널 지오세TV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쉽고 재밌게 한국사 알아가기를 시작할 테니 계속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주세요. 아래 설명에 링크되어 있는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오늘 들으신 내용을 텍스트 버전으로 보시고 프린트물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례대로 인쇄하여 모으시면 나만의 한국사 참고서를 만드실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테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은 삼국의 학문과 과학기술 발달, 불교와 도교의 수용에 이어서 고분문화와 예술 등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나라마다 독특하면서도 다양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무덤들, 그리고 각자의 개성을 담고 있는 불상과 탑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무덤은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을 위한 그런 공간이지만 삼국시대의 무덤은요,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형태를 그대로 엿볼 수 있는 아주 귀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우선 고구려는 초기에는 돌을 쌓아서 올려 만든 그런 돌무진 무덤을 만들었는데요. 이후 점차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굴식 돌방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돌을 쌓아서 내부에 널방을 만들어서 통로를 연결하였고요. 무덤 위는 흙으로 덮었던 거죠. 그리고 무덤 안에는 죽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처럼 장식을 합니다. 그래서 벽화를 그렸는데 이것으로 우리가 고구려인들의 생활 모습, 종교, 문화 이런 것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벽화는 처음에는 귀족들의 일상생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담겨져 있었는데 후기에 갈수록 도교의 영향을 받아서 청룡, 백호, 주작, 현무가 등장하는 사신도가 많이 그려집니다. 백제는 초기 한성시대에는 고구려와 비슷한 계단식 돌무지 무덤을 만들었는데요. 이것은 백제가 고구려 계통이라는 그런 증거이기도 한 거죠. 웅진시대에 와서는 굴식 돌방 무덤이나 벽돌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저번에도 우리가 보았던 공주 송선리 고분군에서 발견된 무령왕릉이 아주 대표적인 벽돌 무덤인데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이곳에서 출토된 많은 유물들로 인해서 백제인들의 아주 세련된 예술 감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비시대에는 굴식 돌방 무덤이 만들어졌고 무덤 벽화에는 사신도가 그려지기도 합니다. 신라는 거대한 그런 돌무지 덧널 무덤을 많이 만들었는데요. 이것은 나무로 된 그런 덧널 위에다가 많은 양의 돌을 쌓아 올리고 그 위는 흙으로 덮어놓은 그런 무덤입니다. 대표적으로는 황남대총과 천마총이 있는데요. 돌무지 덧널 무덤은 벽화는 그릴 수가 없는 형태지만 무덤 구조가 도굴이 아주 어려운 그런 형태라서요. 밟을만 하면 수많은 껴목걸이, 즉 부장품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대표적으로 금관, 금목걸이, 서역과의 문화 교류를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유리 그릇들, 그리고 아주 귀중한 문화유산인 천마도 등이 있는 거죠. 천마총에서 발견된 천마도는 흔히 벽화로 착각하기가 쉬운데요. 그게 아니라 말의 배가리개 부분에 그려져 있던 그런 그림입니다. 이후에는 신라 또한 7세기경부터 고구려, 백제의 영향을 받아서 점차 작은 규모의 굴식 돌방 무덤을 많이 만들게 됩니다. 삼국시대에는 불교가 국가적인 종교가 되면서 불상과 석탑 이런 불교 예술이 아주 크게 발달하는데요. 불상은 초기에는 중국의 영향을 받았지만 점차 삼국마다 각자의 특징을 보여주면서 제작이 되는 거죠. 삼국 불상에서 공통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바로 미륵보살 방가사효상인데요. 이것은 당시 유행했던 미륵신앙의 영향 때문입니다. 자, 고구려의 금동영가 7년명 열애 입상에 이걸 한번 보시면요. 긴 얼굴, 날씬한 몸매, 두꺼운 법위와 날카로운 옷자락 이런 것들을 보면 고구려의 뭔가 좀 직선적인 그런 힘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백제 불상은 둥근 얼굴과 부드러운 미소, 자연스러운 곡선을 보여주고 있어서요. 아주 한국적인 그런 인간미가 담겨져 있다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특히 백제의 미소, 이렇게 아름다운 별명을 갖고 있는 서산 마의 삼존불의 이런 모습이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굴 전체가 둥글고 풍만한 느낌이면서 자비로운 인상을 보여주고 있어서 백제의 아주 뛰어난 예술 감각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귀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신라 불상은 둥근 입체감과 단순한 형태를 갖고 있어서 소박한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이런 대표적인 불상은 경주 배동, 석조, 열의 삼존입상, 요거가 있는데요. 삼존불 중에서도 특히 가운데에 있는 본전불은 아주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와 같은 표정을 하고 있어서 친근하면서도 귀여운 느낌까지 듭니다. 불교 건축물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탑인데요. 이곳에 부처의 사리를 담아두고 또 예배의 대상으로도 삼게 되는 거죠. 초기에는 주로 나무를 사용해서 목탑을 많이 만들었는데 후기로 가면서 돌로 만든 석탑이 생겨남고 또 많이 만들어집니다. 고구려는 목탑을 주로 만들었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백제의 미륵사지 석탑은 돌로 만들어진 것인데요. 근데 목탑 양식을 가지고 있는 초기 석탑이라서 탑의 양식이 목탑에서 점차 석탑으로 변해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을 알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이 석탑인데 목탑 양식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문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점입니다. 본래 3개의 탑과 금당에 있던 미륵사는 엄청나게 규모가 큰 그런 사찰이었지만 현재 그 당시의 것으로 남아있는 것은 서쪽에 서탑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모두 없어진 상태입니다. 부여에서 볼 수 있는 정림사지 5층 석탑은 매우 안정감 있고 세련된 그런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데요. 또한 5층짜리 석탑은 백제탑의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신라의 탑으로는 현재는 고려시대 몽골의 침입으로 아주 불타 없어져서 너무 안타까운 황룡사 9층 목탑과 더불어서 또 분황사 석탑이 유명합니다. 황룡사 9층 목탑은 백제 건축 기술자 아비지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어진 그런 것인데 각 층마다 신라를 에워싸고 있는 위협하고 있는 그런 적들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1층부터 외, 당, 5월, 탐나, 백제, 말갈, 거란, 여진, 고구려 이렇게 9개의 그런 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들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정복을 앞으로 하겠다 이런 호국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탐나는 현재의 제주도에 있었던 그런 왕국이었는데 이런 작은 섬나라에도 위협을 느끼는 신라였으니까 사실 당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신라의 모습을 여기서도 좀 느껴볼 수 있습니다. 목탑의 중심 기둥을 받치는 그런 돌이 바로 신초석인데 이것만 보더라도 이 탑이 이 9층 목탑이 얼마나 대단한 규모였는지 이제 우리가 짐작하고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신초석이 가로 4m, 세로 3m, 무게 30톤에 달하는 그런 엄청난 크기라서요. 이거를 기준으로 황룡사 9층 목탑의 높이는 계산을 해보면 바로 80m 정도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것은 현재 아파트로 생각을 하면은 한 30층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이제 높이였다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이 탑을 지을 때 못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요. 나무와 나무를 하나씩 다 끼워 맞춰서 그런 식으로 이 엄청난 높이를 올렸다는 것도 정말 놀라운 그런 사실인 듯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분황사 석탑이 있는데요. 634년 선덕여왕 당시에 돌을 벽돌 모양으로 다듬어서 이렇게 이제 깎아서 다듬은 그런 것들을 이제 쌓아서 만든 건데요. 이렇게 만든 거를 모전석탑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분황사 석탑은 현존하는 신라의 석탑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인데요. 현재는 이제 3층까지만 남아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탑의 기단 네 모퉁이에는 화강암으로 조각한 사자가 한 마리씩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데요. 재미있게도 2마리는 수컷, 그 다음에 2마리는 암컷입니다. 오늘은 당시 사회상이 담겨져 있는 삼국의 고분예술과 더불어서 불교의 대표적인 예술품인 불상과 탑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뛰어난 금속 기술로 탄생한 우리의 문화유산과 함께 또 이웃나라들과는 어떻게 교류를 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들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공유 많이 부탁드리고요.
하고 싶으신 말씀 또한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